지난해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하며 전 세계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담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역사적 기록이 되고 시대를 담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기록의 가치를 이어가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진가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좋은 사진이 뭐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사진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좋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진을 보낼 때 있잖아요. 찍은 만큼 그냥 통으로 보내지 말고 거기서 딱 한 장, 두 장만 고르는 연습을 하면 사진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분할을 해서 셔터를 탁 누르기 전에 6분할, 9분할을 해서 모든 코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뭐가 들어오느냐? 뒤에 배경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뺄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발 앞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세 가지만 잘 오늘 배워두시면 실행해야 됩니다. 좋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만들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갔다. 시장에 갔으면 그분들한테 물건도 좀 사주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떠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건 정말 한 번밖에 갈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다큐멘터리의 출발점과 준비물은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왜 내가 촬영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거기에 접근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국내의 그런 아티스트들을 촬영을 하는데 컨셉을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눈 감은 사진들은 어떠셨어요? 아, 눈 감았네. 이건 지워야겠어요. 눈 감은 사진들은 어땠어요?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역으로 눈 감은 사진들로만 모아뒀어요. 그 컨셉을 잡은 겁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충분 조건이 있는 것 중에요. 남들이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쫓아가는 게 진정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버려버리는 것을 저는 그걸 선택했죠. 저는 눈 감은 사진을 제가 기획하고 이 편집을 하면서 싹 봤을 때요, 눈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이란, 좋은 다큐멘터리라는 게 뭐예요? 눈을 멈추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잡지를 봤는데, 잡지 사진을 봤는데 그냥 넘기는 거와 눈을 멈추게 했어요. 그럼 일단 그 사진이 내 마음에 드니까 눈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을 멈추게 하고 남들이 찍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해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 현장에서의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기록하는 이유를 물어보곤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록이잖아요. 기록은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모아지면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미소와 행보를 갖고 그 인류애를 이루고 있는 교황님과 이제 그 만나게 되거든요. 12년 전이었죠. 12년 전에 교황님을 만나는데 그때 참 우연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말입니다. 교황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지? 그냥 길가에서 만나는 확률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모 호텔에 아는 친구가 거기에 근무를 해서 그 위에서 그 교황님을 만나는데 저 앞에서만 강복을 2번 하는 바람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제 앞에서 2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은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교황님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가 기록에서 또 그게 역사가 됐고 그러한 어떤 만남과 기록과 역사가 예술로 승화되는 게 그 사진을 찍는 이유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는 이유들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어떠한 욕망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교황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제가 그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교황님은요 정말 아프셨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에 만난 게 2023년 9년 후에 바티칸에서 제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바티칸에서 초청이 와서 몽골에 교황님이 오시는데 저도 와서 기록을 허락하겠다. 교황님을 한없이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는 행운도 느꼈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의 기록의 의미라는 건 자기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어떠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빛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교황님 촬영하면서요 너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냐면 경호원들이 교황님을 앞에 다 막아서 가지고요 촬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의 그런 어떤 미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접 사진이 많이 없는 게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바티칸이었으면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찍어야 된대요. 그런데 앞에 경호원분들이 쫙 가려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2대를 양 어깨에 맸어요. 메고 우리가 교황님과 최고의 언어 소통은 뭐냐면요. 바디랭귀지예요. 교황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교황님과 사이로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찍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찍을 수 없습니다. 표정도 있잖아요. 웃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슬프다.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할 수 있는 교황님에 대한 최후의 예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님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더니요. 이게 싹 비켜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뭔가 거기서 포기했었으면 경호원들이 다 가려있는 교황님의 모습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기질이죠. 승부수를 걸어야죠. 승부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으면 교황님이 제 눈빛을 받겠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길이 막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마음의 경호원을
열어주는 것처럼 해야만이 진실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저는 평소에 사진을 어떤 것을 찍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에이즈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였었냐면 원불교의 김매심 교무님이 23년간 아프리카에서 이 에이즈와 관련된 일들을 봉사하면서요. 야, 이렇게 멋진 그 성직자가 있을까? 저는 감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동을 주는 거와 교황님의 어떤 헌신적인 삶,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 제주 해녀 현재 2,840명이 있는데 매년 25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거의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25년 전부터 이제 기록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나중에 이게 100년, 200년 후에 예술로 탄생된다면 이게 바로 제가 시대 정신에 맞게 타픽을 정하고 다큐멘터리의 어떠한 근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션입니다. 포인트고요. 여러분, 이 사진에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프레임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주인공을 어디다 놓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가운데요? 왼쪽이요? 오른쪽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 넣어보세요. 좀 뺄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물을 6분 아래도 넣어보고 9분 아래도 넣어보고. 이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인물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단순화예요. 그래서 이 인물을 찍을 때 기둥의 머리가 세로로 있는지 가로로 있는지를 보면 카메라를 살짝 비껴주기만 하면 돼요. 카메라를 좀 높여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좋은 사진은 눈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진은 눈을 멈추게 하는 건 안 눈높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카메라를 눈 상태에서 찍지 말고 카메라를 바닥에서 놓고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바닥에다 놓고. 안 해보셨죠? 안 눈높이는 일단 눈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발 앞으로 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뒤로 가는 것은 잘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앞으로 가는 것은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빼버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주 감사하게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가 있는 위치를 향해서 강복을 2번 한 정말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황님을 향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촬영은 저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교황님과 그 촬영하고 있는 신도분들을 전부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
저걸 아무리 눈으로만 보면 뭐합니까? 셔터를 누르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사진을 빨리 찍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찍는 방법. 저게 사실 강복을 했는데 몇 분 사이에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황님께서 저 앞에서 사진의 우연성, 근데 준비된 자에게만 올 수 있다. 교황님이 고개를 숙인 그 분들에게 손을 얹히는 순간 저 미소야말로 저게 또 결정적인 순간이고 저 미소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느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저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은 없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저도 느끼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같이 공감을 받은 걸 보면 참 괜찮은 사진이다. 여러분, 제가 왜 내 사진을 보면서 괜찮다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사진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저는 내 사진을 세상에 내놓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아들처럼 딸처럼 부모님처럼 내놓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내 사진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옆에서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오늘 촬영할 주인공을 어떻게 빛내야 될까 하는 기술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잘 맞고 뭐 떨리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주인공을 잘 쓸까. 주인공이 돋보이게 한다는 것은 마치 식당에 가서 해물탕 집에 갔는데 해물탕이 맛있으면 다른 반찬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물탕이 맛있는 집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찍을 때 메인 한두 장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꼭 주인공을 롱샷에서 클로즈업까지 빅 클로즈업까지 꼭 찍어두시면 그중에서 한두 장 쓰면 되잖아요. 사진의 매력과 생명력은 셀렉트하는 능력이거든요. 25장에 한 장의 기념사진을 25장 보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장만 보내라. 한두 장만 보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어떤 삶과 소명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진 찍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교황님은 많이 아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신자들이 없을 때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신자분들만 이렇게 보이시면 미소를 지어 보냈어요. 야,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라 그러는 걸까? 그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면 힘없고 나약하고 교황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맞추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성직자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 중에 셀렉트를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책임이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다큐멘터리를 했던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책무는 이제는 사진 찍고 전시하고 책만 만드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다큐멘터리를 한 그분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게 저의 그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의 비하인드 더 셔터. 오늘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삶을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저에게 사진은 심장의 울림을 멈춰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시간은 결코 붙잡을 수 없지만 카메라에 담긴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강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에 대해서 뭔가 좀 느끼셨어요? 사진이라는 게 인격이랑 상황을 담아야 되는 그렇죠. 근데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은 후작업이라고 해요. 사진을 다 찍어놓고 영상을 다 찍어놓고 거기서 셀렉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눈을 멈추게 하는 거, 또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진의 어떤 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